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응? 요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간단하게 유도를 한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다. 어떤 가정이냐? 첫 번째, 농도가 유니폼하다. 즉, 왼쪽에, 그쵸? 여기 C10의 요 농도가 유니폼하다. 그쵸? 이렇게 믹싱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는 유니폼하다는 거예요. 유니폼하다. 여기 C12 쪽에도 이렇게 농도가 유니폼하다. 그쵸? 그 다음에 양쪽의 온도는 같다. 그죠? 이쪽 왼쪽의 온도와, 그죠? 이쪽의 온도와 이쪽의 온도와 오른쪽의 온도가 같다. 이렇게 가정해주는 이유는, 그렇죠? 요게 이제 열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헨리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헨리의 법칙. 자,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응?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예제 2.2로 두 유체를 분리하는 얇은 차단막을 통한 확산. 그죠? 자, 아까 배운 그대로예요. 그죠? 자, 움직이지 않는 두께 L의 얇은 차단막이 그림 2.14에서와 같이 동일 유체를 좌우로 분리하고 있다. 그죠? 요런 차단막이, 그죠? 두께가 L인 차단막이 두 유체를 이렇게 분리하고 있다. 자, 유체에 용해된 물질이 자, 차단막 재료에도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질이 요 차단막에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농도는 각 영역에서 균일하지만, 그렇죠? 여기 영역에서는 균일하지만 좌측에서는 농도가 C10이고, 그렇죠? 우측에서는 C12다. 로 차이가 있다. 자, 따라서 차단막을 통해 이 물질의 확산이 발생할 것이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한 물질 몰라 플럭스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표시는 모든 유체에 관계없이 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쪽에 C10이 농도가 어디에서든지 농도가 일정하고 오른쪽에서도 C12가 어디에서든지 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차단막이 두께가 L이고, 그죠? 이 축을 Z축이라고 하고, 그죠? 여기에 C110이, 그죠? 이 차단막 안에 여기 확산이 되면 여기 농도는 C1I가 되죠? 그죠?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C2I가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바로 문제를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앞으로 내가 이제 설명해 줄 때 좀 더 이해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 정도 한번 더 문제를 좀 더 읽고 한번 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6분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6분까지 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좀 생각을 해봤나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차단막에서의 물질의 몰 플럭스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해보고 한번 어떤 가정을 이용해서 식을 또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diffusion across the barrier separating two fluids. 그러니까 그렇죠? 확산이다. 그렇죠? 요 차단막을 가로지르는 확산이다. 그렇죠? 뭐뭐 하면서 이 차단막은 separating two fluid. 그렇죠? 여기서 그 영어 시간은 아닌데 여기서 뭐가 생략돼 있죠? 요 앞차. 이게 영어 시간은 아닌데 요즘 영어 공부도 한번 같이 또 해보라고 해서 diffusion 아이고 다시 할게요. diffusion across 그죠? the barrier 그죠? 그다음에 separating to fluid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응? 뭐, 뭐 영어 시간이 뭐 아니는데 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보시고 자,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사람들 좀 영어보다 해보시고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죠?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자,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가정이. 그죠? 자, 이렇게 이 그 문제가 나오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이걸 그리고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차단막을 그리고 한쪽에는 C1, 그렇죠? C10, C12 해가지고 이쪽에는 해서 뭐 양쪽의 농도 같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이제 가정을 한 건 하고 문제는 풀 거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 가정은 뭐냐? uniform concentration at both sides. 그러니까 여기 이 양쪽에서의 그쵸? 각 구역에서의 농도는 그쵸? 유니폼하다. 그쵸? 균일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용해도는 자, 온도의 함수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 용해도는 자, 이 농도 차에 의한 컨벡션 플로우에 의해서 이렇게 물질이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uniform temperature, 즉 왼쪽의 이 구역에서의 이쪽 구역에서의 온도와 오른쪽 이쪽 구역에서의 온도가 같다. 즉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즉 thermal equilibrium. 그죠? 근데 하지 마봐. 왜 열적 평형이 이게 중요한 개념이냐면, 그죠? 만약 이쪽을 T1이라고 하고 이 온도를 이따 T2라고 했을 때, 만약에 T2가, 그쵸? 온도가 높다고 하면 물질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모든 어떤 자연의 원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온도든 뭐든 다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쪽에서의 이 온도가 같다, 즉 열적 평형이다라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T1 왼쪽의 온도와 오른쪽의 온도, 즉 오른쪽의 온도가 크게 되면 플럭스가 방해를 받는다. 즉 우리는 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쪽으로 잘 이 C10이 잘 이쪽으로 잘 확산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 열적 평형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우리가 문제를
더 쉬운 식으로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합시다. 자, 뭐 영어가 나오긴 했지만은 봅시다. For a fluid species that is dissolved in the fluid, which is capable of dissolving in the permeable barrier or membrane. 자, for fluid species, 네, 어떤 흐르는 유체 종, 즉 이거를 A라고 할게요. 그죠? 여기 이렇게 흐르는 종을 A라고 할게요. 일단은. 그죠? 그거는 that is, 그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뭐 이거는 또 이렇게 또 아까처럼 이렇게 생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질은 dissolved in the fluid. 요런 어떤 유체 안에 유체에 그러니까 여기 어떤 유체 뭐 몇 가지 섞여져 있는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쵸? 거기에는 A라는 물질이 이 유체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which is capable of dissolving in the permeable barrier. 그래서 이 물질은 which is 뭐 할 수 있대요. dissolving 녹아 들어갈 수 있다. in the permeable barrier. 요걸 다시 membrane이라고 해요. 여기 자, 통과할 수 있는 어떤 permeable barrier, 즉 멤브레인을 이렇게 이 A라는 물질이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멤브레인이라는 이 뜻이 영어로는 이제 멤브레인 뭐 이렇게 멤브레인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막이에요, 막.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뭐 포어 사이즈나 뭐 어떤 케미컬로 이렇게 좀 뭔가 필터링 될 수 있는 막이어서 어떤 특정한 물질만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A라는 물질만이 통과를 한다고 이렇게 문제 설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두 가지 가정했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유체가, 그쵸? A라는 유체가 요 멤브레인에서, 그쵸? 왼쪽에서 이렇게 어떤 유체에 잘 디솔브 되고, 이쪽으로 멤브레인, 퍼미어블 베리어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 확산하는 종을 A라고 하고, 그쵸? permeable barrier, 그쵸? 그거를 B라고 했을 때, 자, A의 몰라 플럭스는, 자, A의 확산 플럭스에다가 A의 몰 분율에다가 가로하고 A의 몰라 플럭스 플러스 B의 몰라 플럭스. 이렇게 일단 몰라 플럭스 수지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 이거 아까 계속 반복해서 또 안 쓸게요. 자, 또 한번 써봅시다. 뭐, 그냥 뭐, 그죠? 공부는 반복학습이니까. 자, I의 몰라 플럭스는, 그쵸? I의 확산 플럭스에다가 I의 몰 분율, 그쵸? 그 다음에 J부터 N까지의 몰라 플럭스의 합이다. 그 여기에 몰라 플럭스, 그쵸? 여기에 확산 플럭스, 그쵸? 여기에 컨벡션 플럭스죠? 즉 어떤 물질의 몰라 플럭스는 확산 플럭스에다가 컨벡션 플럭스를 더한 것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 이동을 이 물질 이동 안에는 두 가지의 플럭스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기보다는 합이지 합. 그러니까 확산 플럭스와 그다음에 컨벡션 플럭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아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B의 몰라 플럭스는 자, 이 permeable barrier. 그죠? 요거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B의 그죠? 몰라 플럭스는 0이 돼요. 그죠? 0. 그러면 자, 아까 그대로 한 거예요. 또 그대로의 반복. 요 식을 정리하면 NA는 JA 플러스 YA NA 플러스 0이 되죠. 그렇죠? NA는 JA 플러스
YANA. 굉장히 반복 많이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 다 외우겠다. 그쵸? 그러면 요거를 NA로 묶기 위해서 이쪽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그쵸? NA-YANA는 JA 그쵸? 요걸 또 NA로 묶어주면 1-YA는 JA. 그래서 이렇게 구했죠. 그쵸? 그 다음에 fix의 low에 의해 이렇게 확산 플럭스는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DZ는 이 Z라는 거는 그쵸? 여기에서의 이런 거리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가정. 자, A의 몰분율이 굉장히 다일루트, 굉장히 농도가 희박하다. 어? 그러면 자, 요 1-YA, 즉 YA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이 기호 알죠? YA가 1보다 하면 YA가 1보다는 조금 차이 있지만 조금은 작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YA가 이거 2개 내지 3개면 YA가 1보다 굉장히 작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A의 몰라 플럭스는 -DAB, DZ분의 DCA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아까 전에? 자, 이거 똑같은 건데 또 풀어요? 자, 뭐 똑같이 풀죠, 뭐. 가실 것. 자, 그러면 요 DZ분의 DCA라는 자, 요게 미분 형태니까 우리는 적분을 하기 위해서 변수 분리를 해야 됩니다. 변수 분리. 그렇죠? 그러면 DZ분의 DCA니까 한쪽에를 DZ라고 놓으면 다른 한쪽은 DCA라고 놓고 그렇죠? Z 앞에는 Z에 관련된 항으로 정리하고 DCA 앞에는 CA와 관련된 항으로 정리한다. 요게 변수 분리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DZ와 DCA와 조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DZ를 곱해주면 되죠? 응? 그러면 약분 돼서 NA DZ 그다음에 마이너스 DAB DCA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여기 있는 확산계수 그렇죠? 어쩔 때는 뭐 DA 뭐 어쩔 땐 DAB라고 하는데 거의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 DAB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A와 B가 있는 두 개의 어떤 이성분해 시스템에서 A가 확산될 때 그때의 확산 개수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변수 분리를 했고 우리가 적분을 하면 자,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계속 경계 조건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경계 조건은 뭐냐? 자, 지금 확산은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까지 끝나는 점까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걸 또 다 정해줘야 돼. 요 위치를 0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때 농도를 C1I라고 할게요. I는 여기서 뭐 인터널 정도에서의 I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까지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이거는 L, 그렇죠? 여기서의 이 농도는 C2I라고 할게요. C1I라고 한 이유는 C10에서 이 1으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C1I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C2I는 C12가 가까워져서 C2I라고 한 겁니다. 그럼 경계 조건이 어떻게 돼요? 0일 때 C 농도는 C1I고 그쵸? 그 다음에 L일 때는 C2I다. 자,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서 자, 그쵸? 여기서 좀 아까부터 했으니까 안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인테그랄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인테그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해주면 자, 거리가 0일 때는 C1i라고 했고, 그렇죠? 거리가 L일 때는 C2i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좀 맹점을 못 잡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건데, 지금 이 A라는 물질이 이 permeable membrane, 그러니까 이 막에 확산을 했을 때에 지금 몰라 플럭스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경계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쵸? 응? 그쵸?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적분하면 뭐 아까 했으니까 이건 생략을 하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어? 이건 아까 그대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유도하지는 않을게요. 또 해요? 뭐 또 하죠 뭐. 자, 요거를 적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 NA는 거의 상수나 관련이 없으니까 요 적분기호 밖으로 빼내면 그쵸? NA는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DZ는 자, 마이너스 TAB 그쵸? 이거 확산됐으니까 요 인테그랄 기호 밖으로 빠지죠? 그다음에 C1I, C2I, DCA죠? 0일 때는 C1I라고 했고 L일 때는 C2I라고 했죠?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DZ 앞에 1이라는 여기 상수가 있기 때문에 적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상수일 때는 그대로 Z를 넣어주고 0에서 L까지 이거 마이너스 TAB 그죠? 대괄호하고 DCA 앞에도 상수기 때문에 그대로 CA를 써주고 그죠? C1I, C2I 그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NA에다가 L을 Z에 넣어주고 빼기 0을 Z에 내주고 0 되죠? 마이너스 DAB 그죠? 그 다음에 C2i를 CA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빼주고 C1i를 CA에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C1i 그죠? 그럼 요거는 NaL이 되고 마이너스 DAB C2i 마이너스 C1i가 된다. 그죠? 그러면 요 A의 몰라 플럭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양쪽에다가 L로 나누어 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AB L분의 요거 이렇게 약분 되잖아요. 그렇죠? C2i 마이너스 C1i가 된다. 아이고. 자,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 이유는 요 마이너스가 괄호 안으로 아이고 잠깐만요. 가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L분의 DAB C1I-C2I가 되죠? 이거랑 바뀌죠? 자, 이렇게 구했다. 자, 뭐 아까 반복을 한 건데 한 번 더 풀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반복을 했는데 설마 시험에 나오면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의 농도와 이거 계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체와 이 멤브레인, 그렇죠? 계면이잖아요. 이 계면의 농도를 C1i와 C2i를 우리가 농도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되냐? 여기 있는 열적 평형 상태를 가정을 해서 벌크의 농도로, 즉 벌크의 농도가 뭐예요? 벌크의 농도가 여기에 있는 C10이나 C12의 농도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 이 C10이나 C12는 우리가 아는 값이에요. 아는 값. 그렇죠? 요건 아는 값. 왜 아는 값이요? 이렇게 문제 다 주어져 있잖아요. 각 물질의 농도는 각 영역에서 규준하지만 좌측에는 C10이고 우측에서는 C12다. 이 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호로 주어진 거고 이 값이 주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라울의 법칙, 헨리 법칙을 공부해 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돼서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